1학기 때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2학기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귀찮아요. 왜 귀찮냐면 계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왔었던 우리 제자들이 2학기 때에도 알맞게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에 불편한 계산들, 조금 귀찮은 계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극복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고요. 오늘 배울 키워드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등장할 수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는요,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통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막연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키를 조사했다, 아니면 몸무게를 조사했다, 아니면 성적을 조사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떤 수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별량이라고 한답니다. 어머나,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벌써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네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오늘 배울 중요한 키워드 별량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한 별량들을 보기 좋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얼마만큼 횟수가 많이 있는지, 또는 어떤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지, 점수라고 한다면 몇 점대가 많은지 등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 이제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내용인 줄기와 잇그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기와 잇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해서 도수분포표나 줄기와 잇그림은 이러한 별량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좋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미 우리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줄기와 잇그림이나 또는 특히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별량들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평균, 심지어는 도수분포표를 보고 어떻게 도대체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 그 부분까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의 키워드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 오늘 배울 키워드는 별량, 그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 그리고 나서 도수분포표, 또 이걸 이용해서 평균 구하기까지 오늘의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그 첫 번째 얘기 줄기와 잇그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줄기와 잇그림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 별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별량. 여러분들 교환에 제목에 별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조사한 자료들을 일정한 수로 나타낸 그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죠. 키, 몸무게, 성적 등과 같이 뭐라고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키가 뭐 160cm다, 172cm다, 150cm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딱딱딱 각각의 1번서부터 30번까지 학생들이 몇 cm다라고 하는 자기의 키를 수로 나타낸 그 각각을 뭐라고 한다? 네, 별량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별량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지 그 표현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그러한 별량들을 이제 줄기와 잇그림,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줄기와 잇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 얘기예요. 교환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봐도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줄기와 잇그림의 그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한번 적어볼까요? 31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합니다. 24까지 이렇게 각각의 별량들이 총 몇 개의 별량이 나와 있냐면 선생님과 함께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별량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12개의 별량들을 지금처럼 중구난방 써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들이 만약에 뭐 줄넘기를 한 횟수가 됐던지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 횟수가 됐던지 어떤 수들로서 그 조사한 자료들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쭉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보면 뭐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두 자릿수로 나와 있는데 그 두 자릿수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 12개요. 전체 몇 개? 12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음 같은 줄기와 잇그림으로 바꿔서 정리한다면 보다 더 쉽게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줄기 자리에다가 뭘 쓰게 되냐면 줄기 자리에다가 10의 자릿대가 0이 되는 것, 그 다음에 10의 자릿대가 1이 돼 10이 되고 20대, 그 다음에 30대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if의 자리에다가 이제 각각의 1의 자리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체로 이제 이것을 if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싹 쓰죠. 2.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의 자릿수로 했었던 숫자들을 쭉 정리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31서부터 시작해서 24까지 나와 있는데 if의 자리에 8 이렇게 해서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0, 18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으니까 8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0대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네, 10도 있고 11이 두 번 있는데 이렇게 11이 한 번 있고 또 11이 두 번 있다고 한다면 1, 2를 각각 따로 나눠서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if의 개수만 세워도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개를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나 봤더니 21, 그 다음에 22, 24, 25, 27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대는 31과 3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기와 잇그림으로 다음에 나와 있는 12개의 별량들을 각각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if의 개수만 세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조사한 자료의 전체 개수가 12개가 된다라고 하는 건 if의 개수만 세워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처럼 중복되는 11회와 같이 11, 그 다음에 11과 같이 별량이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반에서 줄넘기를 했는데 어떤 두 명의 학생이 똑같이 11회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학생 A라는 학생도 11회, B라는 학생도 11회 그 각각이 표현돼야 되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똑같이 두 번을 써줘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1회, 22회 자 이렇듯 보게 되면 무엇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냐면 아하 만약에 이것이 줄넘기 횟수라고 한다면 20회 때가 가장 많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줄기와 잇그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별량들이 표현되게 될 때 이것을 좀 더 손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에서는 if의 자리에다가는 1의 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만약에 키를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줄기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0cm 아니면 120cm, 130cm 이런 식으로 100의 자리와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표현해서 줄기 자리에다 나타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if의 자리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줄기와 잇그림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잇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 순서가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게 될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덜 중에서가 아니라 사실 줄기와 잇그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내용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뒤에서 등장을 하니까 간단하게 줄기와 잇그림을 살펴보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수분포표입니다. 줄기와 잇그림 너무 쉬우니까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 다량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 문제풀이 강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많은 문제들 풀어보면서 실전력을 키워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수분포표 드디어 앞서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도수분포표에 대한 예를 먼저 살펴보고 정리를 해가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 또한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 30명이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한 횟수. 자,
30명이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면 각자 뭐 개별적으로 똑같은 횟수만큼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한 친구들도 있고 뭐 많은 친구들이 각각 얼마만큼 횟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30번까지 학생들을 1번이 몇 번, 2번이 몇 번, 3번이 몇 번, 각각 몇 번씩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수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고? 옳지. 별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별량들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서 조금 전에 배웠었던 줄기와 잇그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잇그림 이외에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수음표표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음처럼 도수음표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는 윗몸 일으키기 한 횟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도수라고 해서 그 몇 명 정도나 그만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별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별량은 이미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어떤 자료를 키, 몸무게, 성적, 지금처럼 윗몸 일으키기 한 횟수 이런 것들을 다 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각각을 별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거기에 계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거죠. 분류시켜 본 거예요. 뭐를 분류시켜 봤냐면 우리 아이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했는데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한 횟수를 1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한 번도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7번, 8번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학생들 다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는 게 아니라 0회 이상 10회 미만의 학생들이 과연 몇 명 했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전체 횟수에 대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0회 이상 10회 미만, 10회 이상 20회 미만, 그래서 각각 그 사이의 간격을 10씩 사이에 두고 40회 이상 50회 미만까지 해서 이 학생들을 쭉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 놓고 나면 요 하나하나 나눠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들을 바로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급. 아, 계급은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또 막 총 쏘는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 뭐 소령, 중령, 대위, 소위, 대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급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계급 안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일까? 즉 2회 했거나 3회 했거나 4회 했거나 1회 했거나 0회 했거나 10회 미만까지 9회까지 한 학생들을 싹 조사해서 나타냈더니 그게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얘기 바로 계급의 크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이의 간격을 얘기한답니다. 0회에서 10회 미만, 10회에서 20회 미만, 20에서 30회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음표표, 미안합니다. 도수음표표 나타낼 때 이 계급을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되겠죠. 0회에서 10회 미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10회 이상 15회 미만, 또 15회 이상 25회 미만, 25회 이상 27회 미만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하나의 도수음법을 만들 때는 계급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두고 만들어줘야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급의 크기가 이 계급의 구간의 너비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계급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로 네 번째 계급 값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요것이 계급의 크기였고요. 요 사이의 너비가 계급의 크기였고 계급 값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3개쯤 나오게 되면 귀찮게 이거 못 알아 계급값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왕 보기 좋게 만든 거 공부할 때도 조금 쉽고 편하게 공부하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다 갖다 숫자를 쓰면 10회 이상 20회 미만한 애들이 제일 많구나 이 정도로 알고 보면 좀 더 쉬울 텐데 굳이 이 계급값까지 나타낼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급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의 계급을 나타낼 때 이 각각의 계급에서의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뭐라고요?
각각의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0회 이상 10회 미만, 2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미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20회 이상 30회 미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계급을 살펴보았을 때 그 학생들이 그만큼 한 학생들이 7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20회 한 학생들이 7명인 것인지 20회 1명, 21회 1명, 22회 1명, 23회 1명, 24회 1명 이렇게 각각 1명씩 돼서 7명인 것인지 도수분포표만을 보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도수분포표상에서의 평균을 구하게 될 때 이 7명이 각각 몇 회씩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7명이 그래 약속하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인 계급값, 즉 2분의 계급의 양끝값의 합. 계급의 양끝값이라고 한다면 누가 되나요? 바로 20회 이상 30회 미만이라고 한다면 얼마? 옳지. 이것의 합. 그러면 20 더하기 30이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2로 나누는, 즉 계급의 양끝값의 평균, 그 정 가운데 나오는 값으로 계급값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때 계급값이라고 한다면 계급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한다? 바로 2분의 계급의 양끝값의 합으로서 이 계급 정 가운데 나와 있는 그 값으로 계급값을 정한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 등을 구할 때 8명은 이 8명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그 각각 한 명씩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8명이 이 8명은 몇 회? 옳지. 5회를 했구나. 그래서 계급값을 여기다 정리해 본다면 여기다 적을까요? 계급값. 계급값을 여기다 표시해 본다면 0에서 10회 미만 0 더하기 10 나누기 2 해서 몇 회? 5회. 10회에서 20회 미만 그럼 넌 얼마? 15회. 20회 이상 30회 미만 25회. 너는 35회, 45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각각의 계급 값이 되는 것입니다.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서 계급값이 된다더라. 아, 그래서 이제 평균 등을 구하게 될 때 계급값이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우리는 계급값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계급값, 계급의 크기.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계급. 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5번째 내용으로 그러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명수, 인원수, 개수 이런 것들이 몇 개, 몇 명 정도가 나올까라고 조사하는 게 바로 뭐다? 도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30회 이상 40회 미만은 3명, 40회 이상 50회 미만은 2명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수를 전체 다 합쳐놓게 되면 조사한 자료에 전체 명수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도수라고 하고 도수. 그래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표로 나타낸 거 이름하여 도수 분포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계급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명수를 조사해서 도수로 나타내고 그다음 이제 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등을 구하게 될 때 다음에 나와 있는 0회 이상 10회 미만의 그 아이들이 각각 몇 회씩 5회씩 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평균이 구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내용대로 정리를 해보면 도수분포표 이제 마지막 6번째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한 도수분포표가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이러한 도수분포표를 보고 우리는 어떤 별량들을 간략하게 내용상으로 이제 어떤 정보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할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별량이니 계급이니 계급의 크기니 계급 값이니 도수니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구해 나갈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 문제와 예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계급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그 계급값이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급값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제 먼저 평균에 대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평균. 도순포표에서의 평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가야 될 때 이 평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균이란 전체의 개수로 나누죠. 뭐를요? 전체 어떤 것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적이 나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얼마니? 평균 90점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각각이 90점 이상을 받은 셈이다 라는 거죠. 90점을 받은 셈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점수의 합을 구해요. 그래서 별량의 총합, 각각의 별량들이 있는데 그 별량의 총합을 무엇으로 나눈다? 별량의 총합을 옳지,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눈다. 이게 평균이에요. 아, 그러면 별량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것을 더하고 그 더한 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평균이랑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도수분포표상에서 존재했을 때 그 얘기예요.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이것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거죠.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에 이제 그 공식도 적긴 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급이 쭉 나와 있으면서 뭐 성적을 한번 얘기해 보죠. 중간대 점수인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10명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합계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면 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생들이 10명인 거는 도수분포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별량들을 표현했을 때하고 달리 이 10명이 71점 1명에다가 75점 9명인 건지 78점이 10명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0명이 몇 점 받은 셈이다? 그래요. 바로 이 계급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계급값인 75점을 받은 셈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10명이 몇 명을 받은 셈으로 생각한다? 10명이 모두 75점을 받은 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10명에 의해서 이 10명의 점수를 전부 다 합친 점수의 합은 전체 30명 중 10명이에요. 그 합은 옳지,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드는구나. 그래서 750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여기에는 한 개의 계급에 대한 평균이란다.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3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 때 받은 학생들이 도수분포표상에서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도수분포표상에서 조사된 그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계급값, 각각의 계급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렇게 한 것들의 총합을 무엇으로? 도수의 총합으로, 총도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구한다? 바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이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수분포표상에서 살펴봤을 때 계급값 구해야 되죠. 도수랑 곱해야 되죠. 그 곱한 것들 다 더해야 되죠. 그 더한 것을 다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더라도 도수분포표 보고 평균을 구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그 정도의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도순법에서의 평균 구하기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선생님과 같이 푸는 게 나아요. 그래요? 어떻게 평균 구하는지 이제 이해됐습니까? 또 왜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도 알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